등등이 다 출마를 고사하고 있죠.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거든요. 쉽지 않거든요. 네. 과거 같이. 네.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야권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자 이번에는 그 12월 4주차 네.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 비해서는 2.2%가 하락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. 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한 4주 연속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을 지난주에 해서 리얼미터 기준하면 지난주 69.9%, 네. 대략 70%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2.2%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을 텐데요. 일단 제천 화재 참사 책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소방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구구 인터넷 매체에 청와대 직원들의 탄저균 백신 접종 논란 이 보도가 계속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여전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. 그다음에 그 KTV라고 하죠. 정책 방송원이 있는데 친정부 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71.7%로 좀 반등하면서 70% 초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 봤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은 성탄절이라 조사를 안 했고 화요일 날 70.3%로 좀 빠지더니 어제는 67.7%로 비교적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 제천 화재 참사 또 탄저균 백신 접종 이런 논란들이 물론 이제 가짜 뉴스에 기반한 좀 그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. 실제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대표님,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오보였잖아요. 네. 기사 쓰는데 사실은 조금만 확인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탄저균 백신도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네. 사실이 아니었고 네.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,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와대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? 실제로 그 네. 많은 국민들이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이제 바쁘니까 제목들 뭐 포털에 떠 있어도 몇 가지 제목 간단하게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팩트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지만 언론의 영향은 뭐 적지 않다라고 봐야죠.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지지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70%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종편이나 몇 군데에서 계속 집요하게 하면 일부 왜냐하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도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. 예, 지지를 예.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%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거죠, 사실은.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저도 탄저균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일 텐데 그런 걸 이제 확인하지 않고 TV조선인가요? 예, 좀 확대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좀 일으킨 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은 좀 그 단기간에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이 문제를 좀 정치 이슈화를 시키고 있고 또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꽤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지지율이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충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날 직접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. 같이 이제 방문했던 다른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여러 또 다른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방 당국의 여러 가지 그 실책들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반 입장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또 이 보수 그 매체에서 이런 관련된 뭐 탄저균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인터넷 댓글 부대가 좀 지원을 해서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면 요즘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또 매체에서 또 보도가 되면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뉴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그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이런 기사가 카카오톡에도 나오고 TV조선에도 나오면 거의 사실로 이제 믿는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
이번 주 한 2%포인트가량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측면, 가짜뉴스에 기반한, 그리고 그게 또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되고 네.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. 이게 원래 이제 시민들의 정서가 예. 그 세밋 정서가 이 연말 정국에서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세상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습니다, 되게.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뭐 지나고 연말에 그렇게 마무리를 송년을 하고 해맞이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패턴이거든, 정서인데 네. 공교롭게도 이 대형 화재가 예. 발생한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안타까움도 좋고 대통령으로서는 분명히 악재죠. 뭐 거기 가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 이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만 네. 악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또 낚싯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재난 사고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도 좀 누적된 게 아니냐.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그 충북 지역은 뭐 지지율이 80%가 올랐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제 위로한 게 통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.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일 위안부 TF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? 예, 한 그 15% 부분은 정도로. 네. 뭐 원래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지지도 상승 효과는 있는데 네. 반면에 네. 이제 외교안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실제로 그 네. 많은 국민들이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이제 바쁘니까 제목들 뭐 포털에 떠 있어도 몇 가지 제목 간단하게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팩트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지만 언론의 영향은 뭐 적지 않다라고 봐야죠.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지지도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70%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종편이나 몇 군데에서 계속 집요하게 하면 일부 왜냐하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도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. 예, 지지를 예.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%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거죠, 사실은.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저도 탄저균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일 텐데 그런 걸 이제 확인하지 않고 TV조선인가요? 예, 좀 확대 보도를 하면서 논란을 좀 일으킨 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은 좀 그 단기간에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예. 이 문제를 좀 정치 이슈화를 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인터넷 댓글 부대가 좀 지원을 해서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면 요즘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또 매체에서 또 보도가 되면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뉴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그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이런 기사가 카카오톡에도 나오고 TV조선에도 나오면 거의 사실로 이제 믿는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주 한 2%포인트가량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측면, 가짜뉴스에 기반한, 그리고 그게 또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되고 네.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. 이게 원래 이제 시민들의 정서가 예. 그 세밋 정서가 이 연말 정국에서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세상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습니다, 되게.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뭐 지나고 연말에 그렇게 마무리를 송년을 하고 해맞이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패턴이거든, 정서인데. 보수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. 그 다음에 그 KTV라고 하죠. 정책 방송원이 있는데 친정부 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71.7%로 좀 반등하면서 70% 초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 봤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은 성탄절이라서 조사를 안 했고 화요일 날 70.3%로 좀 빠지더니 어제는 67.7%로 비교적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 제천 화재 참사 또 탄저균 백신 접종 이런 논란들이 물론 이제 가짜 뉴스에 기반한 좀 그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. 실제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대표님,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오보였잖아요. 네. 기사 쓰는데 사실은 조금만 확인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탄저균 백신도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네. 사실이 아니었고 네.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,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와대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? 등등이 다
출마를 고사하고 있죠.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거든요. 쉽지 않거든요. 네. 과거같이. 네.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야권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자 이번에는 그 12월 4주차 네.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 비해서는 2.2%가 하락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. 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한 4주 연속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을 지난주에 해서 리얼미터 기준하면 지난주 69.9%, 네. 대략 70%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2.2%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을 텐데요. 일단 제천 화재 참사 책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소방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구구 인터넷 매체에 청와대 직원들의 탄저균 백신 접종 논란 이 보도가 계속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여전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또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꽤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네.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지지율이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충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직접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. 같이 이제 방문했던 다른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여러 또 다른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방 당국의 여러 가지 그 실책들은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반 입장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또 이 보수 그 매체에서 이런 관련된 탄저균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되면